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마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바로 여대 특집. 오늘 1부 이화여대와 숙명여대를 준비를 했고요. 2부 방송에서는 동덕여대와 성신여대 그리고 서울여대 그 세 개 학교를 2부에서 해드릴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여대의 자존심 이화여대와 숙명여대 지금부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여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화여대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가군에서 아이들을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강대처럼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의 군에서만 지금 선발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권 대학교 라인에서 좀 내려오는 요런 라인이 구성이 되고, 상위권에 있는 나군의 학생들이 여학생들 중에 이대를 선호하고 나는 이대 나온 여자야 이거 하기 위해서 일단은 대학교 라인의 가군을 형성하는데 좀 봐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요번에 이화여대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 이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 과목에 대한 비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25, 25, 25, 25 이렇게 선발을 했는데, 이번 시즌에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에다가 좀 반영 비율을 높게 25%에서 30%까지 늘렸고요. 자연계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을 낮췄어요. 왜? 영어에 대한 등급별의 이 등급에 대한 이 점수 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대가 그러면서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을 좀 낮췄고요. 그러면서 수학과 국어의 반영 비율을 높여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자, 계산을 해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봤을 때요, 일단 한 140점 나오던 학생이 141 미쳤나봐. 104점 정도 나오던 학생이 한 106점 정도까지, 그러니까 약간 한 2점, 100점에서 2점 정도가 올라가는 걸로 봐서 요번에 아마 평균 작년에 합격 컷의 평균에서 약간 높게 점수대를 좀 해야지 안정권이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컷이 높아진다는 건 추합이 돌았을 때도 어느 정도 합격권이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과 같은 경우는 30%의 국어에 대한 반영 비율을 높였다. 수학 같은 경우는 가형에 대한 반영 비율을 높였고요. 보시면 문과는 사탐과 과탐을 한꺼번에 본다는 건 교차가 가능하지만, 나형을 보고 과탐을 본 아이가 지원이 가능하지만,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과탐만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얘네 아시겠지만 통합으로 뽑습니다. 그죠? 과를 다 통으로 뽑아요. 대신 그렇게 뽑지 않는 과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사범입니다. 그리고 의대랑 간호, 여기도 별도로 뽑고 있고요. 그리고 스크램튼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과 뇌과학 라인이 있는데 얘네들도 별도로 뽑는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묶어서 뽑았는데 이번 년에 별도로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합격 컷이 만들어질지도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를 통으로 뽑는다. 들어가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 뽑는 거랑 좀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영어 같은 경우는 요번에 솔직히 1등급 아이들이 좀 많기 때문에 1등급을 중심으로 봐야겠지만, 2등급까지 점수차가 2점 정도, 0.2, 100분위로 했을 때 0.2점이 차이 나고 20%가 반영되니까 1등급과 2등급 사이가 한 4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등급을 하더라도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는 게 이화여대고요. 대신 3등급은 점수차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3등급 아이들은 지원을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한국사 같은 경우는 문과는 3등급까지 점수에 대한 이 뭐라 그래야 되지? 감점이 없고요. 이게 지금 잠을 좀 못 자서 그래요. 자, 자연계 같은 경우는 4등급까지 감점이 없다. 그리고 감점을 당하더라도 0.2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가능하면 감점 안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3등급, 4등급 해도 문과 4등급이나 이과 5등급 아이들도 충분히 지원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냥 봤을 때. 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학교 선발 학생들을 이렇게 지금 뽑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이 뭐다? 일단 통으로 뽑는다. 스크램튼이 빠져나왔고요. 평균 컷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 왜? 반영 비율에 대한 이런 방향성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번에 보셔야 될 대학교는
숙명여자대학교입니다. 자, 숙대 같은 경우는 가군에서는 예체능만 선발하고 있고요. 그냥 나군에서 일반적인 학과들은 다 나군에서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조금 잘 보셔야 될 것들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미리 말할게요. 요 응용물리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응용물리학과와 통계학과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좀 반영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 수, 나, 가나 다 봐도 돼요.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요.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이 20이고요. 과탐과 사탐을 다 볼 수 있다는 건 얘네들은 문과는 교차가 가능하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경상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겠죠. 그러니까 숙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내가 수학을 좀 잘 봤어요. 그런 경우는 경상계로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 자연계 학생이 있어요. 자연계 학생이 문과로 교차를 하려고 합니다.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서 교차를 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숙대 같은 경우는 문과 아이들이 자연계 이과 학생들보다 이 학교가 100분위로 아이들을 선발하는데 문과대학이 약간 점수대가 좀 높아요. 한 90점대 초반 정도가 형성된다라면 이과 같은 경우는 80점대 후반 아이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굳이 교차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공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과. 국어 같은 경우는 25% 반영이 되고요.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탐과 수나가 없는 걸로 봐서 교차가 안 되네요. 그죠? 문과 아이들은 이과로는 교차가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응용물리학과 전공한 아이들은 우리 아이가 만일 물리를 선택했어요. 물리를 선택하면 20%에 대한 가산점을 줍니다. 그런데 응용물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리를 본 아이들한테 가산점을 때린다라는 건 합격 컷이 다른 학과에 비해서 좀 높다라고 봐야 돼요? 라고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비슷하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를 본 학생이라면 숙대 같은 경우는 응용물리학과를 지원했을 때 더 유리할 수 있고, 특히 내가 물리를 이번 연에 정말 잘 봤어요 라는 여학생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이렇게 도전권을 형성하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학과도 좀 잘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수학과가요,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50%예요 대박이죠. 수학을 잘 보면 수학과를 지원했을 때 완전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탐이 무너졌는데 수학을 잘 봤어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중요한 과가 있는데 바로 통계학과예요. 이렇게 좋은, 어떻게 보면 숙명여자대학교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들 중에 중위권 대학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과목만 보겠답니다. 자, 보시면 선택이에요.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랑 탐구 중에 잘 본 과목을 반영해 주고요. 대신 통계학과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일단 수학을 되게 잘 봤어요. 이건 이제 자연계고, 그러니까 문과도 마찬가지예요. 문과 학생인데 우리 아이가 만일 수학을 되게 잘 봤어요. 나영을. 그런데 국어도 잘 봤어요. 근데 탐구가 완전 바보야. 이런 경우 한번 지원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대신 세 과목을 반영하다 보니까 다른 학과들보다 성적대가 좀 높게 형성되는 게 맞습니다. 문과건 이과건. 그렇기 때문에 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90점대 초반에서 약간 올라가는 93, 94 정도의 점수대가 형성돼야 돼요. 왜? 세 과목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유리하다? 일단 수학을 잘 봐야 된다는 전제는 깔려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생각보다 이과는 모르겠지만 문과 같은 경우는 수포자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그 중간에 갭투가 좀 벌어지는데, 내가 만약 수학을 잘 보고 국어를 좀 봤어요. 아니면 탐구를 잘 보거나 사탐을 잘 봤는데 한 과목이 좀 무너졌다 라고 했을 때는 통계학과를 한번 지원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의료학과 같은 경우도 자연계와 인문계로 나눠서 뽑고요. 컴퓨터도 자연계와 인문계를 나눠서 뽑는데 반영 비율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탐구는 교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료학과나 컴퓨터공학과 자연계는 교차가 안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요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이대 같은 경우는 이대를 미쳤나봐. 죄송해요. 숙명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시험을 어떻게 봤냐에 따라서, 어떤 반영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점수차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어떻게 시험을 보았고 어떤 식으로 성적대가 형성되어서 반영 비율을
어떻게 유리한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좀 봐야 되는, 그래서 솔직히 컨설팅 할 때 손이 좀 많이 가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같은 경우는 전체 학과가 20%예요. 뭐 인문계건, 경상계건 아니면은 뭐 자연이나 통계, 수학, 네, 공대까지 다 20%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1등급과 2등급 간에 점수 차가 5점이나 차이 나는데 20%가 들어가니까 네, 2배의 차이가,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3등급 아이들은 아예 지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1, 2등급 아이인데 보통 요번에 그래도 영어가 생각보다 반영 비율이, 그러니까 1등급 아이들이 한 10% 이상의 이제 퍼센테이지를 가져가다 보니까 2등급 아이들이 좀 주력적으로 하겠지만, 요번에 만일 영어를 진짜 내가 1등급을 받았다라면 숙명여대를 지원하는 게 진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거냐면, 내가 만일 전제를 깔아볼게요. 국어를 되게 잘 보고 수학은 거의 폭발적으로 잘 봤어요. 그런데 영어가 1등급이고 탐구가 병신이에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어디에 넣으면 된다고요? 통계학과 같은 데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3등급 아이들이 숙대를 집어넣는 건 쉬워 보이지 않고요. 2등급 아이들이 어느 정도 형성은 되겠지만 2등급 아이가 1등급을 잡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봤는데 나머지 과목이 좀 부족하다라면 숙명여자 대학교를 한번 준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대와 숙대 대학 라인을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이화여자대학교랑 숙명여대는 솔직히 같은 라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대를 지원한 아이가 숙대를 안정권까지 내리는 것도 너무 많이 내려간다는 생각이 좀 들고, 숙대 아이가 2대까지 높이는 것도 점수가 좀 모자라 보여요. 그래서 이화여자와 숙명여자는 솔직히 같은 라인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면 요 중간 라인들이 있지 않을까요? 자, 첫 번째는 성균관대나 한양대학교 나군을 형성한 아이들이 좀 점수 계산을 해봤을 때 좀 안정권의 가군을 찾을 때 이화여자대학교를 잡을 수 있겠죠. 아까 말했지만 이대는 가군에서만 선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균관이나 한양대학교 나군 아이들이 2대 라인으로 내려오는 거고, 서강대는 가군만 있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겠죠. 솔직히 연고대 아이들이 2대로 내려올 것 같진 않아요. 서강대나 성균관이나 한양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대 같은 경우는 성균관과 한양대 아이들이 내려올 것 같고요. 아니면 2대를 적정선으로 잡은 아이들이 성균관, 한양대의 도전권을 형성하는 요런 라인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한국외대나 건대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외대나 건대 아이들, 나군에 있던 아이들이 이화여자대학교랑 또 라인이 구성될 수 있어요. 외대나 건대가 적성이라면 2대에 도전권을 던질 수도 있을 거고요. 2대에서 외대나 건대 쪽으로 좀 안정권을 형성하고 내려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동국대랑 숭실대학교인데 솔직히 동국대를 지원한 아이가 숙명여자대학교를 지원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이대를 지원한 아이가 대학교를 좀 안정권의 끝에를 만들 때 동국대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숭실대학교와 홍대에 다군이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다군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대 아이가 외대나 건대를 거쳐서 홍대나 숭실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런 라인을 형성할 수 있고, 2대 아이가 만일 진짜 안정권을 찾는다라면 나군이나 이런 데서 동국대학교를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어요. 솔직히 동대 갈래, 숙대 갈래 그러면 숙명여자대학교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동대를 더 많이 아직은 선호하다 보니까 요 라인이 구성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거예요. 숙대까지는 내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숭실대 같은 경우도 다군이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내려가는 거지 나군을 저쪽에서 형성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숙대 아이들은 어느 라인이냐면, 첫 번째는 외대나 건대를 도전권으로 잡은 아이들이 숙명여자대학교를 바치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뭐 외대나 건대 가군 라인을 탔다라면 숙명여대의 나군을 타고 내려오면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숙명여대는 나군 라인이기 때문에. 그죠? 예체능이 아니라면. 자, 그리고 또 대학교가 어디냐면 좀 잘렸는데요. 성신여대, 단대, 광운대, 동덕여대인데 이쪽에다 써드릴게요. 단국대학교랑 옆에 동덕여대입니다.
자, 이 라인은 뭐냐면 바로 숙명여자 아이들이 좀 안정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이 성신여대나 단국대학교나 광운대나 동덕여대 라인 쪽으로 좀 내려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이 구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라인 안에서 아이들이 숙대를 좀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광운대학교 다군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화여자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이대와 숙대 같은 경우 어느 정도의 합격 컷이 이번 시즌에 만들어질까요? 저희가 한번 대학교 환산 점수로 해가지고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대학교 환산 점수고요. 아시다시피 숙대 같은 경우는 100분 1호 아이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100분 1호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대 같은 경우는 일단 인문통합이랑 자연통합으로 나눴어요. 두 통합을 인문통합과 자연통합으로 봤을 때 인문통합이 자연통합보다 점수대가 좀 높게 형성돼요. 매년 높게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957.8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작년 데이터보다 약간 점수대가 좀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데이터에서 약간의 수치를 높여서 적정선을 잡아야 되고, 작년 데이터가 우리 아이한테 도전권이라면 이번에는 이대가 도전권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뇌과학, 스크램튼, 정말. 이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산했을 때 그냥 자연통합과 거의 같은 점수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954.8 정도가 형성될 것 같고, 초등교육 같은 경우는 좀 인기과잖아요. 그래서 976점 정도가 형성되고, 교육공학이나 국어교육 같은 경우 954점대나 53점대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교육이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내가 만일 2대를 보고 지원하는데 4범대를 집어넣는다면 학과 라인을 좀 무너뜨렸을 때 국어보다는 사회 쪽이 훨씬 안정권을 형성할 수 있고요. 수학교육과가 생각보다 여기에는 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호대학교 같은 경우는 955점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숙대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이제 백분위 대학이에요. 그죠? 경영이나 교육 같은 경우는 한 90점대가 형성이 될 것 같고, 작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간 점수대가 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평균입니다. 70컷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평균 컷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점수대가 형성이 되면 안정권을 좀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숙대 같은 경우는 70컷을 본 거고요. 이대 같은 경우는 70컷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대 같은 경우는 안정권을 형성할 수 있는 평균점이다. 평균 점수를 통해서 어떤 안정권을 형성할 수 있는 요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대 같은 경우는 70컷까지 본 거기 때문에 70% 컷까지 본 거기 때문에 안정권보다는 약간 리스크가 조금 더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르꼬르 블루 웨이식 같은 경우는 한 90점대고요. 문헌정보학과가 생각보다 좀 인기과예요. 그리고 법학이 90.3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글로벌 협력 같은 경우는 다른 학과들보다 요번에 조금 점수대가 낮게 형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한 마이너스 한 0.5에서 1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항공과나 기계 시스템, 근데 이 기계 시스템이 생각보다 비인기과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여대잖아요. 그래서 요 수치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 계열이 있잖아요. 공학 계열 중에 기계자 들어가는 것들은 솔직히 숙대 같은 경우는 이런 기계자 들어가는 것들은 좀 숙대나 이런 여대에서는 좀 비인기과가 될 수가 있고요. 생명 같은 과들이 좀 인기과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생명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태까지 3년치에 대한 데이터를 계산했을 때 기계보다 조금 점수대가 낮게 형성되는데, 여기는 플러스로 좀 봐야 돼요. 여기는 솔직히 빠지는 데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1에서 한 1.5까지도 빠질 수 있어 보이지만, 여기는 빠지는 데이터가 크지는 않아요. 좀 점수대로 좀 안정권 형성이 아닌 좀 70것까지 바라보면서 했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1점 정도가 된다라면 충분히 안정권을 형성할 수 있어 보이고요. 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과목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점수대가 93점까지 올라가지만, 아까 말했지만 영어가 1등급이고 수학을 잘 봤다?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화여자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일명 이대와 숙대에 대해서 준비를 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중앙대학교랑 경희대학교 한국외대 방송을 일단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지금 요번 주 이제 저희가 라이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라이브 방송이 결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시가 이제 마무리를 좀 이제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서 대학 라인을 구성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번 한 주는 네, 라이브를 좀 쉬고요. 대신 녹화방으로 대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방을 통해서 대처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대랑 네, 숙대 방송은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수험생들은 2021학년 모두 다 대학교에서 네, 웃으면서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로를 정하기 막연하고 두려운 이 시기. 미래형 창의융합 인재로 미래를 설계하라. 세바이오 계열 진로 로드맵 심화편. 의치 한의학 계열 진로 로드맵 심화편. 간호보건 계열 진로 로드맵 심화편.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계열 진로 로드맵 심화편. 화공 에너지 로봇 계열 진로 로드맵 심화편. 앞으로 유망한 계열별 진로 로드맵 심화편 5가지 시리즈로 구성되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발맞춰 지적 탐구 능력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미디어 숲의 진로 로드맵 심화편 시리즈였습니다.